안녕하세요. 치킨집 사장님의 친구 치킨튀기는 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예약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아직은 베타 서비스라서 사실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PPT 장표에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실제 화면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직원을 독려하는 글을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에서도 예약 메시지를 보내듯이 내가 언제 몇 시에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놔줘 라고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직원 독려 글을 작성해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글을 매일같이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부터 2분마다 글을 하나씩 작성해. 총 4개를 2분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래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해 라고 제가 아예 프롬프트 만들어서 던져주고 일 해놓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2분마다 작성해서 4개 만들어 놓을게요. 답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합니다. 이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송팀 직원들에게 독려하기 위한 글을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정확한 배송은 단순한 물류 업무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기대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간 관리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내용을 이제 얘가 작성을 해주었고요. 또 하나 활용을 보자면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이 해야 할 다양한 역할 중에서 뉴스레터 발행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의 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시장에 있는 최신 기사, 매일매일의 하루 동안의 기사를 정리해주는 일, 이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킨 뉴스, 그래서 치킨 업계에서 또 브랜드 치킨들에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매번 검색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작업 예시를 해놓는 거죠. 매일 오후 5시에 내가 퇴근하기 전에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딱딱 정리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가능하죠. 실제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치킨 뉴스 자동화 이렇게 해놓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된 화면, 이게 제가 신청해 놓은, 예약을 걸어 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날 별 내용은 없었고 업계 동향만 살짝 나왔던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제가 찾지 않아도 검색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 예약이라는 건데요. 일정 예약,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베타라고 보입니다. 베타 버전이라서 아직은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오류는 없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딱 작업이 된 다음에는 여기 상단에 알람 메시지가 뜹니다. 뭐뭐뭐 작업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숨 돌리면서 그림을 한 장 볼게요. 이것도 챗GPT가 만들어준 저의 강의안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좀 다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상하다. 나는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네.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라고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성능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땐 왜 그럴까?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 때문입니다. 저도 사용해봤는데 결과물이 영 별로던데요. 바로 사소한 차이가 가져오는 큰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운동을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탄탄한 기초 도구를 꼭 익히셔야 챗GPT를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리서치 기능입니다. 이 챗GPT 화면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검색 버튼 보이시죠? 무엇을 검색할 때 그냥 엔터를 치셔도 사실 나오긴 하지만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성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신성의 정보가 검색이 되는 바로 이 검색 버튼인데요. 검색을 하고 안 하고 작업을 지시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검색을 해놓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훨씬 양질의 더 풍부한 내용을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뭐뭐뭐를 해줘 라고 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검색해봐 라고 한 다음에 일을 시키면 더 풍성하게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검색 기능입니다. 다음 기능은요, 연필 기능인데요. 이 연필 모양은 메시지를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이 챗GPT 화면에서 보시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다가 대화가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화에서 여기까지는 대화가 잘 됐는데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에는 바로 위에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면 연필 모양이 뿅 나타납니다. 이게 메시지 편집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편집 기능을 눌러서 새로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르고 추적화 1등 업체, 동탄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쳐볼게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다시 누르면요, 앞에 내용이 사라졌다가 새로운 게 생기죠. 그런데 앞에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 여기 화살표 버튼, 새로 생성된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전에 동탄 지역에서 1등 만들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다시 나오고요. 방금 전에 제가 새롭게 요청한 대한민국에서 최적화하는 거는 이렇게 뒷페이지, 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럴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생성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윗단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3개까지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4개, 5개가 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이 밑에 생겼고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의 정보가 생성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정말 필요한 순간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꼭 익히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마이크 기능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마이크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말로써 어떤 일을 할 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활용이 다 가능한데 이 챗GPT에서도 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랄라랄라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요, 그것이 잘 전달이 돼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은 제가 이따가 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마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도 잘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글로써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또 새로운 업무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업로드해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일 때도 있고 아까처럼 클립 모양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기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대화의 끝에 이렇게 복사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방금 화면에서도 있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알로하포켓 소개글을 한번 들어볼까요? 강남역 맛집 알로하포켓의 시그니처 연어포켓. 강남 한복판 빠르게 흐르는 사람들 사이 문득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곳이 있다. 강남역 포켓. 신선한 재료로 채운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읽어보기는 좀 어렵고 운전하면서 난 그냥 듣고 싶다 할 때 이런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보기까지 우리 가장 기초적이지만 한 끗 차이로 상당히 결과물에서는 차이를 가져오는 이런 기초 도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글쓰기. 여러분께서 브랜드 글쓰기를 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AI가 쓴 글은 영 아니야. 우리 브랜드에 쓸 수가 없어. 그건 상업적으로 불가능해. 챗GPT로 글 쓰는 건 안 돼. 클로드는 돼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챗GPT로 쓴 걸 클로드로 넘겨서 클로드에서 말맛을 찾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의 채널, 하나의 AI를 정말 잘 파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쓰시면 다른 채널을 열었을 때 더 잘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아주 브랜드에 착 붙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성 그뿐 아니라 정말 이 퀄리티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야겠죠? 다음 시간은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